전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을 진짜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저는 사실 솔직히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. 저는 결혼한 초임입니다. 곧 아가 생각도 있고 이 일을 아이 키우면서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자격증 딴 게 아까워서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자격증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뭐가 있을까요? 문센이나 오감 강사 말고요.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주변에 아이 키우는 지인들이 많을 거잖아요. 제 지인들은 정말 많은 직업군들이 있거든요.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진짜 70%는 되는 것 같아요. 이 중에 이제 30%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지인들을 보면 5시나 뭐 6시 이렇게 정확하게 칼퇴를 할 수 있는 직업이거나 아니면 친정엄마나 시어머님이 온전히 아이를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거나 그런 거 아니고서는 다 그만두거나 휴직 중이에요.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 우리 직업, 유치원 교사,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이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 낳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직장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. 어떤 직업은 아예 못하는 직업들도 있어요. 제가 아는 동생은 대치동 수학 강사였거든요. 수학 강사인데 대치동 학원의 수학 강사라는 건 능력이 있던 친구였라는 말이잖아요. 근데 이 직업을 아이를 낳고도 계속 할 수가 없어요. 하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학원 강사라는 건 저녁에만 일을 하잖아요. 그럼 아이가 유치원이건 학교를 간 사이에는 이 친구는 집에 있는 거예요. 그럼 아이가 하원하는 시간엔 이 친구는 출근하는 거죠. 그러니까 주중에는 아예 볼 수가 없어요. 아이를 볼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건 너무 불행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직업은 아예 할 수가 없는 직업인 거예요. 근데 이 친구가 이 직업을 선택할 때 결혼 후 아이를 낳았던 현실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? 없었겠죠. 그래서 그 친구는 아예 그냥 뭐 다시 일을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우리 직업이라는 게 6시 칼퇴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칼퇴를 한다 쳐도 집에 가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부담이 좀 커요. 그런데 이걸 감수하면서도 이 직업을 한다 친들 결혼을 하지 않고 30대가 넘은 교사들도 어, 취업을 하기가 정말 힘든 현실인데 아이를 낳은 교사가 이 직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제약이 많죠.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냥 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니면 30살이 넘어가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. 물론 누군가는 하죠. 근데 그들의 삶이 정말로 평온하고 행복하실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것도 있고 또 확률적으로도 낮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심적으로도 조금 불안한 상황일 거예요. 그래서 이 직업은 할 수 없다. 결혼을 하고 나서 뭐 생각하시는 게 제 기준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또 이분이 또 추가적인 질문을 했던 게 자격증 딴 게 아까워서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자격증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? 라는 추가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자격증에 대한 미련을 조금 버리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이 미련을 버리시면 더 많은 기회들이 보이실 거예요.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딴 이 자격증들이 사실 꼭 필요한 자격증이었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유치원 교사, 보육교사를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어쨌든 나의 자격증의 역할은 다 했다라고 쿨하게 생각하세요. 어떤 직업은 뭐 사법고시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몇 년간 자격증을 도전을 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거 반복하다가 결국은 포기해서 그 직종에 못 있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의 삶이 다 실패한 삶이고
잘못된 삶일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 무언가를 했던 그 순간,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노력, 그리고 도전했고, 그리고 포기했고, 실패했고, 실패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, 이제 그만두는 선택을 했고, 근데 이 하나하나의 과정이 다 사실은 의미 있고, 그 과정 중에서 나 스스로의 성장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우리도 똑같아요. 그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, 그리고 또 그 자격증을 취득했고, 또 심지어 우리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를 또 해봤잖아요. 뭐 이거면 됐죠. 이 1년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일을 또 도전해보면 되는 거지, 이 자격증을 가지고 무조건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미련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감교사나 문세는 좀 제외하고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제가 나중에 그 방문교사를 했다고 했잖아요. 그게 오감 교사였거든요. 본의 아니게. 근데 저는 사실 학습지를 했어도 이 정도의 제가 성장이 있었을까 사실 생각이 들 정도로 오감 교사를 했던 게 저한테 정말 너무너무 큰 성장이었었어요.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도입 전개 마무리, 그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30-40분 또 완전한 수업을 탁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아이들이 집중을 싹 할 수 있게 도입 전개 마무리 완벽한 수업을 짜서 가서 수업을 하거든요. 제가 20대 내내 교사를 했었지만 선생님도 똑같이 진짜 완벽한 수업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도입 완벽하게 해서 전개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되고, 그 전개에 막 절정에 다다른 아이들을 마무리 수업으로 쫙 차분하게 해서 마무리 딱 하는 그런 수업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전 없었던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제가 방문교사를 하면서 비로소 그 수업을 했었어요. 이게 교사로서 너무너무 큰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수업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성장이 되는 거 있죠.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. 너무 만족했고, 그리고 또 아이들의 그러니까 완벽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그 태도라든지 행동들을 보면서 진짜 그 교사 때도 배우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 경험이 제 아이를 키우는데 진짜 너무 많은 영향을 줬고, 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됐었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오감놀이 강사 너무너무 추천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돈도 정말 잘 벌었었거든요. 이 질문의 개인적인 결론은, 이 직업은 20대 말이나 30초까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.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미련은 버리면 더 넓은 생각과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입니다.